여러분, 중국어 영어 강좌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초영문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법 제3강을 즐기시겠습니다. 가정법 제3강입니다. 오늘 강의될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가정법의 귀결수를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정법에는 조건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귀결절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법의 조건절은 누가 뭐뭐 하면, 한다면 이런 부분이고, 오늘 귀결절은 누가 뭐뭐 할 텐데, 할 거야, 하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조건절은 지난번에 잘 공부했고, 그래서 입사함에 주어 동사 올 때 동사의 형태에 유의하라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건절을 뒤이어 귀결절, 여기 절이라고 그러는가요? 절은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춘 문장의 일부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될 수 없지만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절이라고 그러죠. 오늘의 귀결절은 누가 뭐뭐 할 텐데, 할 거야, 하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겠다 할 때 간다는 것은 go죠. 온다는 것은 come입니다. 근데 간다, 온다가 아니라 갈 거야, 갈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래서 go나 come 가지고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귀결절에는 할 텐데, 할 거야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조동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번 공부했던 조건절 if에서는 동사의 모양이 중요한 것처럼 이 귀결절에서는 조동사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귀결절에 사용되는 조동사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조동사로 will, can, may, should 이런 게 있어요. will은 할 것이다, 의지, 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할 때 쓰이고, can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있겠어, 있겠는 걸 이럴 때 표시합니다. may는 할지도 몰라, 그래서 할지 모르겠는 걸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should는 해야만 하겠다, 해야만 할 텐데 그럴 때 should 사용되죠. 이와 같이 유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조동사가 사용되며 이 조동사의 모양과 형태에 유의하면서 이제 가정법 귀결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정법 공부할 때는 가운데 두 가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주의를 먼저 기울였죠.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사실과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had plus pt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if절에서 동사를 과거 써주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서 had pt 써주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절에서예요. 오늘은 귀결절을 공부합니다. 귀결절은 조동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반드시 조동사가 옵니다. 귀결절에. 가정법 과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if절에 과거동사 오듯 귀결절에는 조동사를 과거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would, 원형이나 could 또는 might, should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느 걸 쓰냐고요? 그럼 뜻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갈 수도 있겠는 걸 그러면 could 써주면 돼요. I could go. 나는 갈 수도 있겠어. I could go. 가고자 하다, 가겠다, 갈 거야 한다면 would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would go. 너는 가야만 할지도 몰라. 그러면 may 과거 might. 그래서 you might go. 그리고 마땅히 가야만 할 텐데. 그러면 you should go. 이처럼 조동사는 그렇게 의지를 나타낼 때 will, 또 가능을 나타낼 때 can, 그 다음에 지도 몰라, 추측을 나타낼 때 may,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낼 때 필연, 그럴 때 should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로 할 거야, 할 텐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답게 조동사 과거형 써주면 돼요. 조동사만 기억하면 되느냐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어죠. 예.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보십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예, 공부한 것처럼 과거 사실에 반대로 만약 했었더라면 그럴 때 if이 뭐 오는지 아시죠? have pp 오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귀절절을 공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귀절절은 조동사 사용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조동사의 과거 완료 써주면 되겠네요. 과정법 과거에 조동사 과거 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조동사는 과거 완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 과거를 쓰는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다를 바가 없겠네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하여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를 과거형 쓰는 대신에 뒤에 원형이 와야 한다는 특징 때문에 have pp로 조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would나 과거형 might 또는 could 그 뒤에 have pp 사용됩니다. 어떤 조동사 쓰냐고요? 아까 공부한 거와 같아요. 예를 들어 갔었을 건데 의지, 의향 그러면 would have gone.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뜻이라면 could have gone. 갔을런지도 몰라. 추측 might have gone. 그 다음에 갔었어야만 했는데 필연. 네. 그럴 때는 should have gone 써주면 됩니다. should have gone 쓰게 되죠.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조동사는 과거 완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되 가정법 과거와 구별하기 위하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쓰인다는 것. 여러분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지금 귀결절 공부하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조동사 사용하며 조동사의 모양에 유의하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이제 귀결절 공부를 마치고 가정법 현재와 또 가정법 미래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복습해 보면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부확실할 때 쓰고 가정법 미래는요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에 쓴다. 잘 기억해서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정법 현재는 현재 써주면 되죠.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이거나 또는 직설법을 쓰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귀결절 공부입니다. 가정법 현재는 귀결절에 무조건 조동사 쓰여요. 가정법 현재는 조동사 현재 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조동사 현재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원형이니까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에
조동사 그냥 원형 쓰세요. I will 또는 또 I can 또는 we may 이런 거 써주면 돼요. 동사 원형과 함께. 네. 그러면 가정법 미래는요. 가정법 미래는 많은 학자들이 가정법 과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양이 동사의 과거와 같다. 그래서 아까 가정법 과거에 그렇죠. 조동사 과거 써줬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조동사의 과거형 써줘요. 그런데 과거형을 써주는 게 보편적이지만 그냥 조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겠어 할 때 I would go 쓰기도 하지만 가정법 미래의 경우는 이렇게 과거와 같이 would 원형 쓰기도 하지만 그냥 will go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I could go 쓰지만 I can go를 쓰는 예문도 있다는 것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그 차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법 미래에 가정법 과거형, 과거 오면 좋고 단 원형을 쓰기도 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복습해 볼까요? 가정법에는 그렇죠. if로 시작되는 조건절 누가 뭐라면 하면 면 이런 조건절이 있고 이때는 동사의 형태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텐데 할 거야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귀절절이 있죠. 역시 귀절절 그래서 주어 동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때 반드시 주어 동사가 사용되는 점에 유의하라고 했고 주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가운데 두 가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그 조동사를 가정법 과거에 조동사를 과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형 오겠죠 동사.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는 과거 완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 써주되 구별하기 위하여 have pp 오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사실에 반대일 때는 가정법 과거 또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말로 내가 가겠어 지금 가겠어 현재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서 조동사 과거 써주면 돼요. I would go, I could go, I might go, I should go 이런 거 써주면 좋아요. 그런데 과거 사실의 반대로 하지 않았지만 갔었을 건데 그러면 과거에 대한 것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러면 조동사를 과거 완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 쓰고 have pp 써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갔었을 거야. 그러면 I would have gone. 내가 갈 수도 있었겠는데 could have gone. could have gone. 갔었을런지도 몰라. might have gone. 갔었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should have gone.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복습을 끝냈고 가정법 현재 조동사 원형 쓰세요. 원형이 어려우면 조동사 현재라고 하던가.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 그렇죠. 과거와 모양이 같다.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거 하나 계속해서 이해해 주세요.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만. 네. 자, 처음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가정법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도 무엇을 공부했는지 모르며 공부할 때 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했던 사람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아주 독특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가정법을 완전히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일단락 가정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가정법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